네, 2022년 3월 28일 이정훈입니다. 새 정부, 윤석열 정부가 취했으면 하는 외교 안보 전략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안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재는 북핵이죠. 북핵을 제거하면서 통일의 기반을 닦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제가 한번 제 사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제시해 보겠습니다. 북핵 제거하려면 평양은 물론 북경도 겨눠라. 북경을 향해 미사일을 쏠 능력을 갖춰라. 그리고 윤석열 신정부는 반일이 아니라 반중으로 가야 된다. 엔티 차이나로 가야 된다. 4월 25일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일이죠. 그때쯤에 북한이 7차 핵실험으로 소형 핵탄두 개발 확인을 하게 되면 우리는 북한 핵미사일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됩니다. 지금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은 계속 발사해 왔어요. 대한민국을 때릴 수 있는 에이타킴스 북한판 이스칸데르 계속 쏴왔습니다. 성능 개량을 해왔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작은 단거리 미사일에 올릴 수 있는 핵탄두가 개발 확인된다면은 이제는 한반도는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그 소형 핵탄두는 여러 개를 묶어서 다탄두가 돼갖고 미국을 때리는, 일본을 때리는 ICBM, IRBM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북한의 핵전력에 대해서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제정치학자들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응 방법은 뭐냐? 우선 대응은 이기는 건 차치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력균형을 잡는 거잖아요. 세력균형 잡는 거를 균세라고 표현하는데 우리의 균세 수단이 뭐냐? 결국은 현무미사일입니다. 현무포가 지금 한미 미사일 지침이 풀려갖고 탄두 중량은 뭐 10톤으로 해도 되고 100톤으로 해도 됩니다. 무제한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핵무기랑 차이가 없으니까 그걸로 북한의 핵 미사일하고 균세를 잡는다. 이겁니다, 이게. 근데 이거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이렇게 균세를 잡는 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역사에도 없었습니다. 핵은 반드시 핵으로 밸런스 오브 파워, 균세를 잡았습니다. 핵 무기를 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2차 대전 때 일본을 항복시킬 때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핵폭탄을 싣고 와서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략폭격기를 이용한 핵폭탄 투하가 첫 번째 핵투발 수단이었죠. 이 전통 때문에 미 공군은 장거리 폭격기, 전략 폭격기를 이용한 핵폭탄 투하를 두 번째 수단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대지 탄도미사일 쏘는 거는 주로 미 공군이 우주사령부가 갖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탄도미사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주변에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핵을 가진 나라는 다 대서양, 태평양 건너에 있으니까 지대지 미사일은 ICBM, 잠수함 탄도미사일도 ICBM급인 SLBM, 그 다음에 전략폭격기도 장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이런 걸 갖췄습니다. 이런 거를 뭐라 그런가 하면은 미국에서는 뉴클리어 트라이어드는 삼각형이죠. 셋. 3대 핵전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뉴클리어 트라이어드. 근데 러시아하고 중국은 서로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멀리 안 날아가도 되죠. 이런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가 날아가는 지대지 미사일, SLBM도 그럴 수 있고 비행기도 짧게 날아가도 되죠. 네. 그렇게 어쨌든 세 가지 투발 수단을 갖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을 끝낸 거는 폭격기를 이용한 핵폭탄 투하였지만 이건 점점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왜냐? 지대공 미사일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레이더가 발전하면서 장거리 폭격기가 들어오면 그거를 맞춰버리면 돼요. 아니면은 전투기를 띄워서 역시 공대공 미사일로 맞춰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장거리 폭격기를 이용한 거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투폴레프, TU 어떻게 나가는 그런 전략 폭격기가 있고 중국이 이
자동차 할 때 차자 3개를 쓰는, 이거 뭐라 그러나? 흉이라 그러나? 그런 전략 폭격기를 만들지만 이거는 스텔스가 안 됩니다. 근데 미국은 B2라고 하는 스텔스 전략 폭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략 폭격기를 이용한 폭격이 가능하지만 다른 나라는 좀 어렵습니다. 현재 미국은 B21이라고 하는 4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뉴클리어 트라이드 중에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전략 폭격기를 이용한 투발은 상당히 약해졌고요. 그러나 핵폭탄 중에 작은 거는 전폭기가 싣고 와서 떨어뜨려도 되잖아요. 그거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이런 나라는 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항공기를 이용한 핵폭탄 투하는 많이 약해졌고, 그리고 떠오른 게 잠수함에서 쏘는 SLBM입니다. 잠수함은 탐지가 안 되니까 적국이 먼저 쏴서 우리나라가 다 망했어요. 그때 SLBM을 일제히 쏘면 상대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도 SLBM이 무서워서 못 쏘는 거죠. 이거를 공포를 줘서 서로 안 싸우게 하는, 균형을 잡는, 균세를 잡는 거라 해서 밸런스 오브 파워 중에서 밸런스 오브 테러라고 합니다. 테러. 상대방한테 공포를 줘서 균형을 잡는, 균세를 잡는 거. 제가 자꾸 이걸 밸런스 오브 호러라고 자꾸 잘못 말하는데 밸런스 오브 테러입니다. 이렇게 균세를 잡아온 것이 냉전입니다. 냉전. 사실은 전쟁이 났어야 되는데 핵전력 때문에 전쟁이 안 나는 게 냉전이었어요. 냉전은 그래서 평화였습니다. 근데 이 냉전이 굉장히 나쁜 것처럼 욕을 해야 되는 게 누구냐? 주사파, 문재인 세력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잘못 본 거죠. 이미 전쟁이 났어야 되는데 냉전이기 때문에 안 난 겁니다. 이러한 냉전이 유럽에서는 90년, 91년 소련이 무너지고 동유럽 공산국가 무너지면서 일단은 깨졌습니다. 그때 깨지게 된 이유는 이 냉전 체제에서 서로 군비 경쟁을 할 때 소련이 못 따라왔고, 미국은 SLBM과 ICBM, 소련이 쏘는 거, 그걸 막을 수 있는 MD를 구축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못 따라가니까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북한을 붕괴시킨다면 이 군비 경쟁을 하다가 무너뜨리는 거지, 우리 문재인이처럼 서로 대화를 해서 무너뜨린다? 난센스입니다. 자, 근데 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과 소련, 과거의 소련은 전략 폭격기도 만들고 전략 원잠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중국하고 영국하고 프랑스는 전략 원잠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상대적으로 힘이 딸렸던 거죠. 결국은 만들었습니다. 전략 원잠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영국이 그걸 하다 포기합니다. 아씨, 돈만 많이 들고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때 미국하고 최초로 뉴클리어 쉐어링을 논의합니다. 야, 너 나랑 뿌리가 같은 나라니까 니네 핵무기 좀 팔아라. 그래서 폴라리스하고 지금은 트라이던트죠. 미국의 SLBM이 그걸 삽니다. 그래서 영국의 전략 원잠에는 미국의 트라이던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최초의 핵 공유입니다. 영국은 이제 전략 폭격기는 포기했고 전투기에 의한 핵 폭탄 투발만 생각하고 ICBM은 나름대로 있겠죠. SLBM도 포기하고 미국 걸 사서 자기네 전략 원잠에 실었습니다. 프랑스는 고집이 있어갖고 M1부터 M51까지의 SLBM을 독자 개발해서 자기네 전략 원잠에 태우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거랑, 클 것자에 물결랑자, 거랑 시리즈 SLBM을 개발해서 태우고 있습니다. 자기는 무슨 진급, 하급 그런 거예요. 러시아는 R 시리즈로 나가는 SLBM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 영국이 핵 공유를 하는 걸 딱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 70년대 미국은 유럽과 이 아시아에 소련과 중국을 겨냥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죠.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많이 배치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련과 합의해서 이걸 다 치우게 되죠. 싹 빼내니까 그때만 해도 유럽 같은 경우 서독에는 미국의 핵 미사일이 많이 와 있었죠. 그러니까 서독은 자기네 핵무기가 없어도 안심을 했었는데 싹 빼내니까 서독이 당황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붙잡고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우리 핵무기 개발한다? 개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이 비행기를 투발할 수 있는 핵폭탄을 둡니다. 그리고 그 사용권은 서독하고 미국이 공유합니다. 서독 전투기가 싣고 떨어뜨릴 수도 있고 미국 전투기가 갈 수도 있고 미국 전략 폭격기가 갈 수도 있고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금의 뉴클리어 쉐어링 핵 공유입니다. 여기에 벨기에 뭐 이런 나라들이 참여해서 5나라인가 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때 독일, 서독 이런 나라들은 핵 보유국인 소련과 핵 균세를 잡았던 겁니다. 자, 동북아시아로 아시아로 오겠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핵 보유국이 중국인데 중국에 대해서 핵 균세를 잡고 있는 나라는 현재 미국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또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입니다. 인도가 70년대 핵 개발을 해서 딱 핵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인도는 ICBM하고 SLBM을 개발했고 전략폭격기는 없습니다. 중국은 뭐 있다고 하는데 성능이 떨어지고요. 인도가 핵무장을 하니까 인도의 라이벌인 파키스탄이 핵무장을 해서 역시 ICBM까지는 필요 없죠. 가까운 거리니까 IR 또는 MRBM 정도로 균세를 잡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중국의 라이벌인데 중국은 독일처럼 전범 국가라서 미국이 여기다 핵무기를 두면 좋은데 그거를 초기에 사또 내각 때인가 미국 핵무기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비핵 3원칙을 발표하면서. 왜냐? 자기네 핵무기 맞고 망한 나라였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스스로 방어할 수단이 소련과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없다 보니까 투발 수단이라도 갖자라고 해서 H2 발사체를 개발합니다. 우리 지금 만들고 있는 누리호보다 훨씬 큰 건데 핵탄두는 안 만들지만 그걸 ICBM보다 더 큰 로켓을 만든 거죠. 그리고 럭가쇼무라라고 하는 일본 본토 제일 북쪽에 도끼같이 생긴 그쪽 지역에 제철이 공장을 짓습니다. 독일은 핵공유로 갔고 일본은 H2 발사체하고 제철이장을 갖는 걸로 갔습니다. 미국의 동의하에. 독일은 핵공유를 하면서 서독이죠. 프랑스가 중심이 된 아리안 발사체 개발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역시 그들도 ICBM 능력을 간접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전 붕괴 이후에 중국이 점점 강력해지면서 다양한 투발사단을 갖게 되니까 일본은 아직도 핵무기 갖는데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미국이 강력한 반중 국가인 호주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옥사라고 있나? A는 오스트레일리아, UK는 영국, USA는 미국. 그건 뭐라나? 우쿠사라 그러나 옥사라나 발음을 잘 못하겠네요. 이 호주는 사실 노국가라서 제조업이 별로 없어요. 우리 같은 뭐 조선소도 없고 뭐도 없고 한데도 거기에 공격 원잠을 제공하기로 지금 서로 가고 있습니다. 공격 원잠을 가지면 언젠가 SLBM 탑재할 수도 있겠죠. 그럼 뭐 핵공유를 통해서 영국처럼 핵무장 시킬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중국을 견제하는 쪽으로 가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스스로가 공격 원잠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었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이런 나라의 공격 원자력 잠수함은요 90몇 %의 농축된 우라늄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자력 잠수함 30몇 년 쓰고 폐기할 때까지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핵분열을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원자로를 가동시키면 끄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20% 농축으로 해서 잠수함도 몇 년 지나고 나면 이 베어링이라든지 고장난 데가 많잖아요. 잠수함은 문이 없잖아요. 잘라가지고 베어링도 꺼내고 뭐 침대도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그때 자를 때마다 핵연료를 교체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20% 농축은 미국이 오케이 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하겠다라고 지금 굉장히 제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러시아에 가게 되면 북극해 쪽으로 거의 야말 반도라고 한반도처럼 쭉 북극처럼 튀어나온 반도가 있는데 야말 지역입니다. 거기에 그 가스가 나오고 석유가 나오는데 그걸 실어서 세계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그거 하려면은 유조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스 운반선도 필요하고. 근데 거기는 꽝꽝 얼음 바다예요. 그 얼음을 꿰고 들어가는 쇠빙 하는 유조선, LNG선이 필요하는데 이 배를 우리나라에서 대우 조선해양에 만들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드리고 이 야말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 얼음이 한 6m짜리를 깨고 나가야 되니까 일반 배로는 안 돼서 원자력 추진으로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대우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자력함을 만드는 초기 단계에 와 있고 또 원잠에 들어가는 원잠 추진하는 그
원자로는 작은 건데 우리가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요게 딱 그 사이즈입니다. 우리는 공격 원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전은 문재인 정권이 죽여서 그렇지 세계 최강입니다. 제가 한국의 핵주권 이런 책도 쓰고 몇 차례 자랑사람을 얘기했지만 탈핵 비판도 쓰고 그래서 원자력에 대해서는 설명을 아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원자력은 굉장히 강인합니다. 나중에 이 책 기회 한번 보십시오. 참 재밌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본은요, 아까 로카쇼무라라고 하는데 일본 본토 북쪽에 거기에 제철이 공장을 합법적으로 지었는데 그거 짓기 전에 90년대 도카이무라, 우리말로 하면 동해촌입니다. 동쪽 바다에 있는 촌, 마을이란 뜻인데 거기에 일본 원자력 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재처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고도 나고 했는데 연구용으로 했었습니다. 성공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학자들이 웁니다. 원펑 맞고 진 나라가 재처리했으니 얼마나 감격합니까? 대한민국 원자력 연구원도요. 장인순 박사가 원장으로 했을 때 약간 재처리를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 최고고 공격 원전 만들려고 하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문재인 정권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참 미국이 한미 미사일 지침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ICBM 만들어도 돼요. 핵탄두는 아직 문제가 있지만 재래식 탄두라면 무제한입니다. 그 탄두 무게는 재래식 탄두 수는 하나 10톤을 하든 100톤을 하든 무제한입니다. 이걸 잘 보시고요. 자, 이번에 북한이 화성 17형을 쐈다 그랬죠. 15형을 쏘는데 17형이 다 설비인데 어쨌든 쐈습니다. 그럼 북한을 제재하자고 유엔에서 미국이 발의하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왜 중국과 러시아는 거부할까요? 이때 많이 거론되는 게 사드 문제입니다. 사드. 자, 2017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나가기 전에 사드 배치를 허용했죠. 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중국하고 잘 지내려고 하니까 사드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 문재인 씨가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양보한 게 삼불합의라는 게 많이 언론에 회자됐습니다. 중국의 허락 없이는 미국 MD에 가입하지 않는다. 중국의 허락 없이는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중국의 허락 없이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다. 그게 삼불합의로 알려져 있죠. 자, 봅시다. 왜 그 당시에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그렇게 펄쩍 뛰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자주권 어쩌고 하면서 서울에 있는 미군들을 나가게 했고 평택에 지어줬습니다. 아주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지를 엄청나게 크게 지어줬죠.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박정희, 전두환 이런 대통령들은요. 미군들을 한반도 여러 곳에 흩어놨습니다. 한반도 방어에 전력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서울에도 있고 모두 있고 서울을 지켜야 되니까 한 건데 이걸 다 평택으로 내려간 게 노무현입니다. 그때 미국이 내려가는 조건으로 한국이 다 지어줘. 한 100억 불 들었죠. 두 번째로 여기 가게 되면 한반도만 위해 싸우는 게 아니야. 딴 데도 갈 수 있어. 오케이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평택이 중심으로 모이게 된 미군들은 이라크 전쟁에도 왔다 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싸우게 되면 거기도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한판 붙는다고 할 때 중국은 어디가 가장 두렵겠습니까? 대한민국 평택에 있는 미군이 두려운 거거든요. 또 오산에 있는 미 공군도 있고 일본에는 요코스카에 미 7함대도 있고 미 5공군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붙었을 때 중국은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을 때려야 됩니다. 때리는데 한국과 일본이 사드로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사드 배치하지 말라고 저 난리를 치는 겁니다. 미국한테는 말 못하고 우리 한국한테만 왜 문재인 씨가 아우 한 번만 만나줘요 제발 그러니까 그거 갖고 그렇게 휘두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삼불 합의를 했다고 지나갔는데 21년도 작년에 미국이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해제해 줬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미국이 말은 안 하지만 중국 쏠 수도 있는 미사일 만들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걸 딱 봤을 때 중국은 기함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뜻이 없다 그러지만 달리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에 화성 선거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하자 그러니까 거부권 내놓는 겁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바로 북한은 화성을 쏠 때는 중국에 다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겁니다. 중국, 러시아 믿고 까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북한은 우리를 때리게 능력 갖추면서 미국 때리는 능력도 같이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북한 때리는 능력 가지면서 베이징을, 상하이를, 심양을, 중정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면서 가야 균세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핵탄두이면 더 좋고 이거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 중국은 항일 투쟁 같이 했다는 이유로 계속 문재인 정권을 반일로 돌아서게 해서 일본하고 우리를 이간질시켰어요. 조금 더 나가면 미국하고 이간질시키는 건데 그것까지는 못 갔죠. 같은 중국으로부터 같은 위협을 받는 한일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간질 당했던 겁니다. 이 윤석열 씨가 당선돼서 이걸 개선하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의 적이 누구냐? 중국입니다. 중국의 수에 계속 말려들었던 겁니다. 미국은요 지금 중거리 핵전력 INF를 옛날 소련하고 맺어가지고 유럽에 배치했던 중거리 핵전력을 다 빼냈습니다. 근데 지금 그 INF를 지금 파기했거든요. 때문에 중국과 북한이 계속 저렇게 핵을 갖게 되면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다시 중거리 핵전력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안심이 되죠. 우리 핵은 아니지만 북한하고 핵균형을 잡고 중국하고 핵균형을 잡으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3불 합의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외교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2017년 10월 31일 나온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이 남관일이라고 하는 남관표 일본 대사 지냈죠. 남관표라고 하는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발표한 걸 남관표실을 앞으로 주목해야 됩니다. 그가 꽁시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면 아마 차관보쯤 될 거예요. 차장쯤 되나? 차관쯤 되나? 그 사람과 협의해서 이때 3불 협의를 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 격이 안 맞는 거였어요. 중국은요, 공산당이 행정부를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공산당에서 별도의 외교하는 놈이 있고, 정부에 따로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 상대할 때는 정부에 있는 사람 내보내고, 미국 상대할 때는 당에서 나옵니다. 우리를 낮게 보는 거죠. 우리는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부가 있고, 그 위에 전체 국가 안보실이 있는데, 안보실에 있는 세컨맨이 어떻게 중국 외교부의 부장 조리를 만나줍니까? 공산당 너 국제부 부부장 나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남가표 씨가 갔습니다. 그때 뭐라는가 하면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하자,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이걸 원칙으로 삼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 가자 지속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이거 다시 확인합니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한반도 비핵화는 깨져나갔습니다. 근데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을 문재인 정권이 계속 붙잡고 왔어요. 뭔 얘기만 나오면 국가 안보가 중요하다면서 북한 문제는 뭐 외교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규탄이나 발사하고. 이미 북한은 핵실험 7번째로 가고 있는데 그리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제는 근래 본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네. 자, 이게 참 애매하죠. 사드는 공격무기가 아니잖아요. 방어무기잖아요. 3국을 겨냥한다는 게 웃기는 건데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 중국이 쏘는 핵미사일 있으면 이 사드를 안 막는다는 거야? 이런 합의를 해주는 난가표시를 기억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했다. 중국은 반대를 분명히 해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드 문제는 양국 군사당국이 서로 소통해 가기로 했다. 이 소통 중에 하나가 상주 사주 기대에 뭔가 변화가 있으면 중국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드에 뭐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좌파 단체가 몰려가 시위를 하는데 저 기자인 저도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중국에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방부가 알려줘서 중국이 통보해서 몰려가는 거 아니냐. 상당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측은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해 이게 3불이죠.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하였다. 네, 합의를 한 게 아니고 중국은 떠들기만 한 거예요. 이게 난간표 씨가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MD 구축하지 마라, 사드 추가 배치하지 마라, 일본 한미일 군사협력하지 마라 라고 중국이 요구했을 뿐이지 우리가 합의해 준 건 아니에요. 이게 3불 합의로 알려졌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는데 중국이 세게 이렇게까지 받아주면서 문재인 씨가 중국을 방문했다가 혼밥 먹고 대한민국 기자가 얻어 터지고 왔던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북한은 우리 때리는 핵무기 만들면서 미국 때리는 핵무기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만 견제하는 현무포, 그것도 핵도 아닌 비핵으로 만들어 놓고 다 핵 것처럼 하는데 이건 안 된다. INF 조약이 파기됐으니까 미국의 중거리 핵전력을 갖고 오든지, 아니면 우리도 북한을 후원하는 중국 베이징, 블라디보스톡 이런 때릴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가져야 된다. 균제를. 그리고 우리도 공격 원잠, 전략 원잠 가져야 된다. MD에 그리고 사드 추가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죠. 이거 결국은 반중으로 가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우리 힘들겠죠. 대신에 우리랑 협력이 줄면은 중국 입장에서 우리가 세 번째 상대국인가 그럴 거예요, 무역. 중국도 힘들어져요. 그럼 니들도 양보해.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북한 핵 실험하는 거, 야, 한반도 비핵화 어긴 거 북한인데 어떡할 거야? 이거부터 해. 중국이 압력을 넣어야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냐? 중국과 북한을 갈라치기 위해서 우리가 반중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문재인 정권은 우리하고 미국, 일본을 갈라치기 당한 겁니다. 반일로 가가지고. 질질 끌려간 겁니다. 이걸 바꿔놓는 게 윤석열 신행정부가 할 일입니다. 첫 번째는 베이징을 제대로 겨냥해라. 여차하면 간다. 전략원장, 공격원장 가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죠. 중국 유학생들 이제 잘 오지도 않고 하니까 이제 친중은 빠이빠이.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깨졌으니까 한반도 비핵화 선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게 뭡니까? 제네바 합의에 따라서 북한이 핵개발 중단했었잖아요. 근데 2002년에 고농축 우라늄 만드는 게 발견돼서 제네바 합의가 깨졌지 않습니까? 그 비핵화 합의의 핵심인 제네바 합의가 깨졌는데 2002년에 우리는 왜 아직도 붙잡고 있냔 말이에요. 이거 바보지. 첫 번째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이미 깨졌다. 선언해놓고.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 수도 없게 됐다. 이렇게 나가면서 이 책임은 중국에도 묻겠다. 그리고 우린 사드를 배치한다. 우리 돈으로. 딱딱. 한미 미사일 지침에서 자유로워졌으니까 또 우리가 원자로 기술도 있으니까 딱딱 준비해 가면서 우리는 북한을 지원하는 누구든지 간에 있으면 겨냥한다. 이렇게 나가면서 너 왜 그래? 이렇게 나가야죠. 네. 이렇게 하면서 중국을 고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중국과 북한을 갈라치게 하는 대전략을 윤석열 신정부가 펴주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